이분은 누구일까요? 만약 이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리는 이런 스타일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의 국적은 코리아가 아니라 티탄이겠죠. 이분이 안 계셨다면 우린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한글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문자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강감찬 장군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귀주 벌판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귀주는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넓은 벌판으로 수십만의 대군이 한 번에 싸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당시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거란군과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었죠. 만약 이 싸움에서 거란이 이긴다면 고려는 건국한 지 겨우 1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였고요. 반대로 고려가 이긴다면 거란족은 힘을 잃고 더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소배합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고려를 차지하자 라며 부하들을 독려했고요. 고려의 강감찬 장군은 거란놈들을 모조리 없애 다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자 라며 맞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거란군은 고려군의 정면으로 말을 몰아 달려왔는데요. 소배합은 이 싸움은 말을 탄 우리가 유리하다, 화살을 퍼부어라 라고 말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이 말을 타고 있었던 거란군은 빠른 속도로 말을 달리며 고려군에게 화살을 퍼부어댔습니다. 반면 고려군은 대부분 말에 타지 않은 보병들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병사들에게 방패로 몸을 가리고 침착하게 활을 쏘라고 명령하며 특유의 노련함을 보여줍니다. 소배합은 어쭈 제법이군, 하지만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라며 숨겨두었던 중갑 기병대를 돌격시키는데요. 이들은 거란족에서 무공이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 만든 최정예 부대였다고 합니다. 중갑 기병대는 주로 이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어 방어력을 극대화시킨 다음 적진으로 과감하게 돌격해 방어선을 돌파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부대인데요. 과거 통주전투에서 강조가 이끌던 고려군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고려군의 지휘부를 모조리 사로잡아버렸던 부대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이 무시무시한 중갑기병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강감찬은 예상대로 중갑기병대가 나오는군, 검차와 쇠뇌를 준비해라 라고 말했죠. 검차와 쇠뇌가 뭐냐고요? 검차는 보시는 것처럼 수레에 창과 칼을 달아 만든 것으로 여러 대를 이어붙이면 중갑기병의 돌격을 막아내는 벽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뇌는 우리에게 흔히 석궁이라고 알려진 무기로 활에 비해서 관통력이 뛰어나 중갑기병의 두꺼운 갑옷을 충분히 뚫을 수 있었죠. 그래서 거란의 중갑기병대는 고려군에게 섣불리 돌격했다가 검차 때문에 길이 막히고 쇠뇌에 맞아 갑옷이 뚫리면서 전사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소배합은 쳇, 고려놈들이 준비를 많이 했군, 안되겠다, 일단 놈들의 힘을 빼놓자 라며 거리를 벌리고 멀리서 계속 화살을 퍼부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도 강감찬 장군의 지휘 아래 똘똘 뭉쳐 물러서지 않았죠. 이렇게 전투가 시작된 지 몇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려와 거란 양측은 아직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사실 강감찬 장군이 짜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곤 고개를 들어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쪽에서 엄청난 흙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흙먼지를 일으킨 것은 바로 강감찬 장군의 부하 김종현이 이끄는 1만의 고려 기병대였죠. 김종현은 시간 딱 맞추느라 힘들었네. 얘들아, 저기 거란놈들이 있다. 가서 전부 쓸어버리자 라며 맨 앞에서 돌격을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남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와 고려의 기병대는 그 바람을 타고 더욱 맹렬하게 돌진했다고 합니다. 반면 거란군은 갑자기 기습을 당한 데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어오자 활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소배합은 아니 저것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게야? 라며 허둥댔고요. 소배합의 부하는 장군 이미 뚫렸습니다. 막을 수가... 라고 말하곤 화살에 맞아 고꾸라졌습니다. 한편 타이밍을 잡은 강감찬은 드디어 모든 군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요. 거란군과 대치하고 있던 고려군까지 거란군 쪽으로 밀려들자 거란군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강감찬 장군이 사용했던 전술은 서양의 명장 한니발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즐겨 쓰던 망치와 모루 전술과 비슷했는데요.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모루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면 꺾이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서 강감찬 장군의 군대가 바로 단단한 모루의 역할을 하고 김종현의 기병대가 망치 역할을 하며 중간에 낀 거란군을 두들긴 겁니다. 강감찬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든 거란군은 결국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이후 전투는 고려군이 일방적으로 거란군을 뭉개버리는 흐름이 됩니다. 소배합은 고려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송나라도 이긴 우리가 여기서 전멸을 당하다니 라고 말하며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달아납니다. 한편 이 승리를 기록한 고려사저료의 기록을 보면 거란군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아군이 쫓아가며 공격하였는데 쓰러진 시체가 들을 가득 채우고 빼앗은 포로, 말, 낙타, 갑옷, 투구, 병장기는 셀 수 없을 정도였으며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겨우 수천인에 불과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 소배합이 이끌고 온 10만 명의 병력 중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고작 수천 명뿐이었다고 하고요. 반면 고려군은 큰 피해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승리가 바로 우리나라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이었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거란족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확실히 보여준 고려는 그 후 약 20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께서는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 훗날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문화시중의 벼슬에 오르시는데요. 고려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며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귀주대첩으로부터 12년이 지난 1031년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